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또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는 지금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들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의 부산 부품업체 대응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미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는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봅니다. 전기 자동차 올해 한 250만 대 이상 전 세계적으로 팔릴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약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에 GM을 비롯해서 로봇 택시를 출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한 1, 2년 정도 늦어진다. 그것은 아직까지 법 제도도 미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보조금을 250km, 1회 충전해서 250km 이상 못 달리면 아예 보조금 자체를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배출가스 규제도 곧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차의 시대는 빠르게 좀 전개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경량화 문제입니다. 전기차에서는 워낙 배터리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또 경량화를 통해서 이러한 연비를 좀 제고하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원가 상승으로 좀 작용하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신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내연기관 판매 비중은 작년이 최고라고 봅니다. 참 저희들이 최근에도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한 30년 가까이 자동차 산업을 본 겁니다. 저희가 기술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산업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미래차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전기동력 시대가 그렇게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순조롭게 굴러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대신 자율차 분야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자율차 분야는 지금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차 분야에서 의심을 갖는 그러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전망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 현황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한 10위 정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전기차 판매는 약간 부진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10위 안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 또 친환경차로 얘기하면은 세계 2위 정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토요타가 세계에서 친환경 자동차 판매가 제일 많습니다. 약 128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2위가 현대인데 무려 100만 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8만 대 차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앞에서 제가 잠깐 넘어갔는데 전기차 판매가 올해 하이브리드 차 판매를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 중에서는 배터리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는데 배터리 전기차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서 5월 사이에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판매된 비중을 보면 73%가 배터리 일렉트릭이고 27%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것은 뭐냐?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은 이제 수요자 중심, 즉 소비자나 공급, 그다음에 부품업, 협력업체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또 전기차 중에서도 순수 배터리 전기차를 원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상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전략들을 짜나가야지만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수적인 국제 에너지 기구, 여기서 왜냐하면 원유 쪽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전기차의 판매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그러한 국제 기구는 거의 없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연비 쪽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많이 개선은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편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후년부터 이 CO2 배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평균 못 맞춘 벌금을 내야 되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입니다. 우리 현대기아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컨설팅 회사에서는 연 한 4천억 정도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까지는 평균 연비가 떨어졌습니다. CO2 배출이 평균적으로 떨어졌는데 2017년 정도 18년, 특히 18년에는 이게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중량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단 두 번 SUV 판매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디젤차 판매가 유럽에서 급감하고 휘발유차 판매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CO2 배출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벌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현대기아차는 앞으로 단기간에 2025년도에는 빠른 전기차 보급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의문을 막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현대자동차가 거의 국내 자동차 산업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전략이 결국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 전략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뭐 중국의 규제 강화에서는 많이 말씀드렸고, 또 전기차 구매 의사에서도 우리가 약간 최근에 주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아까 같이 전문가들이 일부 비관적인, 비평적인 그러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안타까운 그러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투자 계획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무려 2018년 말 기준으로 한 1,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200억 달러입니다. 그럼 7분의 1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 유럽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팔린 국가라면 가장 빠르게 수요가 증가한 국가는 독일입니다. 그러니까 디젤 게이트를 극복하고 이제 전기차 보급에 독일도 굉장히 빠르게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수소차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시험 단계입니다. 전 세계 저희들이 2030년에 전망을 해볼 때도 2030년에 1억 한 2천만 대 자동차, 이거는 그 대형 트럭까지 포함한 겁니다. 1억 2천만 대 자동차가 팔리는 중에서 수소차는 200만 대 정도 팔릴 거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물량 면에서는 아직 테스트 단계를 넘어설 것이고, 전기차를 앞서가지는 못하겠지만 수소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의 문제가 보다는 수소, 그다음에 수소의 저장, 이동, 운송이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수소 탱크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소차의 보급은 상대적으로 약간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해외 시장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요국 정책에 대해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 기술 쪽에도 많이 지금 뒤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 산업 분석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뒤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뭐 실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품 업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CTO들에서 얘기가 나온 게 미래차에 대한 트렌드를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년 전 7월 1일부로 그 회사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뭐 어느 업체이신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5위권의 아내들은 비계열 부품 업체들 전체가 지금 구조 개편, 약간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 시장 판매를 보면 EU 쪽은 그나마 양호하게 한 100만 대 정도 판매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기차 판매가 일부 내연기관을 판매를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막대한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벌금을 문다는 것은 뭡니까? 협력업체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국내 전기차 보급은 43만 대라고 지금 목표를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적해서도 벌써 한 400만 대 이상이 넘어갔고, 올해는 500만 대를 훨씬 넘어갈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6년에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기술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저희가 2016년 초에도 2030년까지 볼 적에 내연기관은 8,900만 대에서 8,300만 대로 한 600만 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하고 이런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전기차가 한 3,7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다. 그래서 전체 세계 자동차 판매 약 30%는 친환경 자동차가 판매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이걸 발표를 안 했는데, 그때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전기차를 약간 상회하는 걸로 발표를 했지만, 최근에 동향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약간 수정했을 때 전기 자동차는 한 2,200만 대 팔릴 것이고,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한 1,500만 대 팔릴 것입니다. 그럼 왜 내연기관에 남아 있으면 문제가 되느냐? 최근에 보면 중국의 추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특히 내연기관 쪽입니다. 내연기관에 공급 과잉이 생기면 결국 세계 시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속적인 가격 상승입니다.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이 자동차 신차를 구매하는데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에서 최근 보면은 이 중고차 판매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차 판매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중고차 판매는 굉장히 올라가서 작년에만 해도 약 4천만 대 이상이 미국 시장에 중고차가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중고차 수출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세계 어느 기관에서 보더라도 저희보다는 높게 봅니다. 지금 2030년에 30%를 본다는 걸 굉장히 낮게 보고 있고,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가 2016년만 하더라도 3년 전인데 늦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도 미국에 가고 유럽에 가서 들으면 한국이 한 3년 늦은 것 같다,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왜 그러냐? 자동차는 전자하고 달라서 보통 준비하는데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2030년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상당히 지금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품입니다. 부품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날 것이죠. 그런데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그림을 잠깐 잘못 그렸는데 그룹 2라고 있습니다. 그룹 1은 기계 부품이고 그룹 2는 전장 부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장 부품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보다 약 한 거의 2배 가까이 커지고 그룹 1에 있는 기계 부품은 거의 뭐 한 40% 이상이 줄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부품들입니다.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주요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신시장으로 한 3,500억 달러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품 중심의 산업 구조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앞으로 유망 부품과 이제 퇴출 부품을 나눠보면 퇴출 부품은 대부분이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셰시, 외장, 내장에서 일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부품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앞으로 새로운 부품에서는 전환이나 새로운 투자를 통해서 이런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신 거를 뭐 매출 구조 변화나 부품 구조의 변화를 놓고 보더라도 이것도 지금 자유동차의 앞으로 수요는 또 자율차가 좌우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도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안전성과 편의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율차가 빨리 보급될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감축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대신 자율차가 완만히 진행될 경우에도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기관도 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일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자율차 산업에서는 이제 커넥티드카 이런 경우는 전체 고급차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이 기능을 탑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차는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지금 법 제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레벨 3나 레벨 4 물론 레벨 5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운전석에 운전자 탑재 하나는 그러한 자동차는 2030년에도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레벨 3, 레벨 4까지는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어렵다고 보냐면 기술 개발은 한 80%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 예기치 못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작년에 법률이 제청이 됐습니다. 법률이 제출이 됐는데 예외 규정을 무려 8만 건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좀 예외로 해달라. 그게 무려 8만 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양하원에 상원과 하원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법제도를 통과 못 시킨다. 대신 가이드라인을 만듭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자동차가 제작하고 시험 주행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방향성은 설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상당히 지금 복잡한 구조로 자동차 산업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율주행 자동차 위한 기술은 크게 소프트웨어, 통신, 센싱, 안전 보조 기능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구조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 구조를 가지고 A에서 내연기관을 가지고 B로 전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는 기계 부품은 축소가 되고 전장 부품은 늘어난 일부 부품이 있지만 새로운 부품 쪽은 전환이라는 지금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 우리가 무역 통계를 보더라도 자율차 이 구분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상당수가 전기 전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 부품에는 구분이 안 됩니다. 이거 추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분석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협력을 안 하고는 또 자율차 시장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문제가 협력을 안 합니다. 우리 기업들 간에는 이 자동차 뿐이 아니라 산업 구조가 굉장히 통합적이고 이 계열적이고 수익 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 경계를 넘어선 협력이 안 되고서는 굉장히 이러한 자율차를 이끌어가기도 또 전기차를 앞으로 육성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들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새로운 이동수단 이런 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이끌어가고 이스라엘과 같은 특이한 그러한 국가들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워낙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은 지금 기업 수가 늘어나는데 투자액은 미미합니다. 이건 뭐냐?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 벤처 창업을 하고 결과 정부가 도와줄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투자는 누가 하느냐? 자동차 업계는 극히 적습니다. ICT 업체나 벤처 캐피탈들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투자의 방향도 유심히 좀 봐야 됩니다. 이것이 간단히 그려본 자율주행 자동차의 협력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현대자동차도 오른쪽 하단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하고 제휴선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아주 일부의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사들은 더 많은 협력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업부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산업부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그 부품 산업 전체입니다. 우리 전체 부품 산업은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그럼 수출을 보시면은 중국에 대한 부품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듯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이나 독일의 업체들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산업 구조가 이러한 그 우리 기업 내 거래 구조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결국 완성차나 해외 공장들의 그 생산이 부진하면 우리 부품 수출이 부진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매출액 증가율도 한 481개를 저희들이 매번 지금 매년 조사를 합니다. 99년부터 조사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11년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 보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더라도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해갖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전체가 1차 협력업체들 평균이 2%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물론 2%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지만요. 여기 중소기업들은 1%입니다. 그럼 2% 1%가 나와갖고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뭐 2, 4분기, 상반기 우리 현대기아자동차 4%대가 나왔다고 우리 언론에서나 이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양호한 성과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추세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산에 있는 르노 얘기를 하겠습니다. 르노가 최근 외신에서는 좀 어렵다. 과연 영업이익률 상반기에 얼마나 나왔을까요? 6%대가 나왔는데 어렵다고 그럽니다. 7%대가 나왔어야 되는데 6%대가 나왔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4%대 나온 거를 굉장히 양호하다고 발표하는 그런 착시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컨티넨탈이라는 부품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도 어렵다고 최근에 외신에서 분석했습니다. 상반기 어느 정도 나왔냐? 7%대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어렵다고 나오느냐? 8%대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1%대입니다. 과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과연 자동차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은 이러한 그 추세가 1, 2년 지속되면 아마 결과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낮아지고 있지만 뭐 고용도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감소하고 왜 그럼 미국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 미국의 지난 30년 동안에 이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생산성이나 임금을 보면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단위 노동 비용이 무려 30년 동안 마이너스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부품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결과적으로 고임금 비용을 지불하고도 생산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져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자, 현대기아차 전기자동차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생산해서 판매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밑에 표는 최근에 동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친환경차 생산 비중 추이도 보시면은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아직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과 생산과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앞으로 한 7년 사이에 10배 이상 커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건데 우리의 기술력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인 우리 자동차 산업은 성장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전기동력 쪽에서의 그 경쟁력을 가지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경쟁력을 회복해서 이러한 그 성장세를 기대할 수가 있겠다고도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정책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한 500개의 1차 협력업체들을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부산하고 대구, 경북, 울산 지역 4개 지역을 다시 지역별로 구분해봤습니다. 근데 그 4개 지역 중에서는 그나마 부산 지역이 가장 양호합니다. 두 번째는 대구 지역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울산, 경북 지역이 가장 부진합니다. 부산은 그나마 평균,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역은 다 하회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대도시에서부터 시도로 내려갈수록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이러한 성과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서는 오른쪽 그림에 있어서도 영업이익률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 르노 삼성이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부산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도 상대적으로 경영이 괜찮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용 전체를 볼 적에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막대 그래프에서 급락하는 이유는 뭐 그러한 그 스케일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가던 지금 부산 지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지금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카 계획을 연계시키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효과를 발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좀 스마트 카 계획들도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또 중견기업들이 이끌어갈 겁니다. 지금 뭐 중소기업도 굉장히 위기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허리가 튼튼해야 앞으로 자동차 산업을 갈 수 있습니다. 부품업체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견기업들을 보면은 대도시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타납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그렇지만 서비스가 더 많다는 거죠. 부산은 제조업은 한 75개로 상당히 뒤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부산 지역의 제조업, 특히 자동차 분야의 중견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건가도 하나의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기술 인력도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산업기술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공급 쪽에서 굉장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학연 쪽에서의 이것도 좀 개선을 해나갈 그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겠습니다. 투자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미래차 쪽에서 많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특허도 미래차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쪽이 많이 부진한 그런 상황들로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제조업뿐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업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 전통적인 가치 사슬을 보면 완성체와 이러한 그 부품업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스를 비롯한 이런 쪽에서의 우리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은 트렌드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을 양성해야 되고 또 기술도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하부 구조를 구축해야 되고 특히 네트워크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레드오션이 내연기관에 머무르면 상당히 우리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 블루오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시 보면은 기본 역량입니다. 품질도 그렇고 원가도 그렇고 이러한 납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뿐이 아니라 생산성, 기술력 이런 쪽으로 혁신 역량뿐이 아니라 핵심 역량도 강화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도 협업법도 2007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이 협력을 안 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까지의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 말씀드리면 전속거래 구조입니다. 전속거래 구조가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대기업 중심, 특히 완성차 주도의 이러한 혁신 구조가 앞으로의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자동 동력,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점차 우리가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